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월요일 어김없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예, 뭐 대장동 게이트라면 안 되겠죠. 화천대유 게이트 자료를 아, 끼고 날마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 안진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참 이상하다. 이상하다. 윤석열이 2011년도에 저축은행 아, 1,200억 가까운 불법 네, 대출이 네. 있었는데 화천대유에 브로커를 끼고 아, 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도 하지 않았을까? 이때 만약에 일망타진했으면 네, 지금 세력은 있을 수가 없죠. 아하. 화천대유 게이트 세력은. 그때 만약에 예. 잘 수사가 돼서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이 잘못된 그런 예. 것들이 다 드러났다면, 그들이 다 일망타진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영개발로 안정이 되거나 네, 아니면 성남시와 주도는 이른바 반관 반민 개발에 하더라도 파트너가 바뀌죠. 그러면 파트너가 바뀐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네, 그동안 엄청나게 막 돈도 들이고 공력도 들였던 이자들이 다 물러난 거기 때문에 땅도 많이 사놓은 이자들이 네. 성남시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 당시 관민합작 개발해야 되는데 예, 이자들이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잖아요. 협상에서 쉽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5,503억도 어떻게 보면 겨우 받아낸 건데 네. 더 받아낼 여지도 있었던 것이죠. 아하. 왜냐하면 이들의 기득권이 없어지는 거니까. 예. 같이 사업할 때는 파트너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음, 초과이익 한수에 안 넣냐라는 이야기를 결과론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아쉽지만 초과이익 환수를 하려고 그러면 손해에 대한 책임도 져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오징어 게임 예를 많이 들잖아요. 오징어 게임. 네, 네. 야 그럼 니네들 드라마 제작해서 우리 240억 들였는데 홍보비가 한 250억 들였는데 망하면 니네들도 한 100억 내놔 그럴 거 아니에요. 러닝 게레트를 요구하면 그렇죠. 지금 오징어 게임도 오징어 러닝 게임에 게레트를 대해서- 요구 안 했잖아요. 네. 아무튼 굉장히 아쉬운데 오늘 계속 밝혀지고 있는 게 뉴스버스, 경향신문, 그다음에 오늘 한겨레 단독으로도 네. 윤석열 수사팀 당시 윤석열 주임검사 팀이 아. 대검 중수과에서 다 기소하고 수십 명을 구속 기소했거든요. 근데 대장동 대출 불법 부실 대출만 수사도 기소도 안 해버린 거예요. 아. 그게 묻혀있다 2015년 수원지검에서 다시 조사할 때 그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묻혀있다가 최근에 확인 불거진 거죠. 네. 그러니까 박영수 윤석열은 화천대유 게이트랑 어떤 식으로든 연루되어 있는 건 확실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5,170만 분의 1로 어. 친박 단체 대표를 맡았다는 김만배 누나가 친박 단체 대표라는 것도 확인했잖아요. 네. 친박 보수 단체 대표 맡았다는 5,170만 분의 1로 그 사람한테 집이 거래가 잘 안 되는 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도 몇 개 거의 내놓지도 않았던 네. 개를 키우기 위해 샀다고 했는데 보니까 집을 또 임대해준 네. 김만배 누나가 사게 된 거죠. 이 관계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 화천대유를 성남의 뜰로 끌고 들어온 게 하나은행이죠. 그렇죠.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제대로 지금 수사도 안 받고 그 조사도 안 받고 언론도 보도를 안 하니까 네. 지적을 많이 받잖아요. 아하. 그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김정태고 하나은행의 김승우, 김정태라니 대표적으로 친이 친박 라인들이었습니다. 네. 최순실의 인사청탁을 부당하게 받아준 곳입니다. 제가 고발했는데 당시 그거에 대해서도 박영수, 윤석열 특검이 수사를 네. 제대로 안 했습니다. 기소도 안 하고 있어요. 예. 정유라 불법 대출이 있었거든요. 하나은행에서. 역시 그 부분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박영수, 윤석열 특검에서요. 뭔가 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진건 소장님의 말씀은 부산저축은행 예. 그 당시 수사에서 부실한 게 있었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예. 더 나아가서 또 이제 하나은행 컨소시엄 예. 관련해서 하나은행 관련된 그 부분도 들여다봐야 되는데 검찰이 그 부분 좀 안 들여다보고 있다. 국민의힘이 아무 말 안 하고 있잖아요. 조중동도. 하나은행 쪽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근데 하나은행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금융지주 회장이 김정태 성대 출신 친이 친박 세력들 네. 박근혜 최순실한테 부당한 인사청탁도 받아주고 정유라한테 불법 대출 대줬던 네.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됐습니다. 하나은행이 정유라 불법 대출, 그 다음에
최순실의 박근혜 최순실 인사청탁도 받아주고요. 네. 그래서 그거 인사청탁한 사람들 강요죄로 처벌됐거든요. 아하. 근데 막상 그걸 해서 하나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인사청탁의 공범인 김정태 등은 하나도 처벌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좀 예, 이상하다는 옵티머스 말씀이시죠? 펀드에서도 하나은행의 불법 행위가 발견이 됐는데 처벌이 안 됐어요. 당시 수사팀도 윤석열이었잖아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그래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책임이 많이 제기됐잖아요. 네. 서울중앙지검 시절에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 아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엮여져 있으니까 이런 네. 가설이 가능하잖아. 의혹이. 아, 박영수 윤석열 라인이 2011년도 하천대유를 봐주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성대 라인 김만배 뭐 곽상도 김정태 라인이 다시 엮여서 하나은행의 최근 불법 비리도 모두 봐주겠고 그 결과로 하나은행이 하천대유를 끌고 네. 오고 컨소시엄에서 예. 하나은행이 지분이 45% 안팎이었는데 오히려 약간의 수수료만 먹고 나머지는 하천대유한테 네. 하천대나 천화동인한테 특혜를 몰아줬다.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지사님 말대로 배임은 성남시는 5,503억을 어떻게든 끌어온 거니까요. 네. 최선을 다한 거죠. 결과적으로 아쉽다 하더라도요. 또 집값이 오른 문재인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포괄적인 정책적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나 이재명 캠프가 잘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이 상한 거에 대해서는 더 낮은 자세 위로도 하고 사과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동규가 연루된 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국민들 감정 이런 거거든요. 이재명이 직접적인 비리에 연루된 것 같진 않네. 근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폭등도 했고 그래서 그자들이 특혜를 얻었고 당시 성남시가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런 아쉬움도 남으니까 계속 비판이 가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이성적인 것만으로 받아들여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국민들이 마음이 많이 상했는 거예요. 네, 네. 화도 나 있고죠. 투기 세력에도 화가 나 있고 집값이 폭등한 거에도 화가 나 있고 네. 그래도 어쨌든 제일 일도 잘하고 청렴할 거라고 믿었던 이재명의 실무자 하나도 연루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화가 나 있는 건데 네. 그래서 더 많이 사과하고 더 많이 위로해야 되는 사건이고 일면 앞으로 이제 민간 합동 개발에서 민간의 이익은 10% 전체 사업비의 네. 10% 이상을 못 넘게 하는 법도 제출했잖아요. 네. 이재명 캠프 의원들이 그런 거 잘한 겁니다. 대책도 확실히 내놔야 돼요. 그렇죠. 그런 걸 그동안 국민의힘 세력이나 조중동이 못하게 했는데 이번에 해버려야죠. 이제 그거 반대 못할 예, 거 아닙니까? 반대 못합니다. 예. 그리고 냉정하게 어쨌든 배임은 성남의 뜰 안에서 특히 화천대유를 끌고 온 하나은행 컨소시엄 그 안에서 발생한 거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검찰의 수사 줄기는 정영학 회계사의 그 녹취록을 바탕으로 해서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향한 뭐 로비 의혹이나 아니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 뇌물 수수 의혹, 그다음에 어떤 약속을 또 했었는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뭐 그것도 들여다봐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돈의 줄기, 그러니까 화천대유가 어떻게 여기에 이제 들어오게 됐는지 그렇죠. 그 부분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그 줄기를 봐야 되고 또 그걸 또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그때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사 시절에 그걸 묻었다. 예, 맞습니다. 그냥 넘어가 버렸다. 그 부분이 제기가 돼 있는 거죠. 시사인도 그거 보면 공부하셨네요. 시사인도 그렇게 추적을 하고 있어요. 아하.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중요하지만 돈 받은 자도 범인이지만 네. 돈을 준 자가 범인이 아니라 이재명이 그걸 곽상도한테 줬을 리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그런 식으로 또 처음에는 화천대유 주인이 누구냐 한 이재명 것 같지가 않고 맨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말을 좀 바꿨어요. 그분도 이재명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 배임 그다음에 몰랐으면 무능, 알았으면 배임이다로 몰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시사인이라든지 정말 뜻있는 사람들 추정은 뭐냐면 그 돈들이 어디서 투자됐느냐 이런 거죠. 5천만 원 넣고 엄청난 수익을 거둔 게 아닙니다. 네. 이 사람들이 투자한 돈만 400억 정도가 돼요. 초기에 그렇죠. 화천대유 그 등등이. 돈이, 그 누가 돈을 대준 거 아닙니까? SK 돈도 있었고 최기원 돈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업비의 대부분은 하나는 컨소시엄 끌고 왔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들여다봐라. 그 돈은 어디서 왔을지, 왜 왔을지, 사업이 가능한 게 돈을 조성해 준 무리, 그렇죠? 특혜를 준 무리, 유동규가 특혜를 줬던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특혜를 줬던 이 무리들
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래서 돈이 간 무리들. 음. 이 세 개가 문제가 제가 권력형 비리 계속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권력형 비리는 특징이 1. 돈을 받은 자들이 주도한 자들이다.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 그것을 시작하거나 왜곡한 자들이 공동 공범이다. 네. 대장동은 딱 보면 시장 누가 했어요? 이강길 C7. 그렇죠. 거슬러 올라가 정영학 보면 남욱 정영학 끌어오고 그때 있었죠. 윤석열이 수사했는데 이 사람들 구속 안 되고 다른 걸로 대장동 다른 수사로 구속되고 네, 네. 저축은행 1,200억 원 불법 부실 대출한 건 빠지고 다른 다른 건으로 네. 이강길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 새누리당한테 신영수 동생 신영수 의원 노베해달라 등등한테 돈 준 뇌물 주고 이게 구속이 된 거거든요. 변호사법 위반으로 불법 비실 불법 비리 대출이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온 건 수사를 안 한 거예요. 단지 공영개발을 막아달라는 로비 부분만 구속이 된 네. 거예요. 그렇죠? 자, 뻔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자들이 빠지고 남욱 정영양이 전면으로 등장했는데 또 남욱이가 또 2015년도 수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 수원지검에. 그렇죠. 그러면서 그것을 무마해 주거나 또는 그것을 도움을 주려고 했던 박영수를 연결해 주고 고위 법조층을 연결했던 김만배랑 배성준 기자들, 기자 머니투데이 출신들. 법조 네. 기자들이 등장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들이 주도권에 넘어가고 1단계, 2단계, 3단계 네, 네. 이전 과정을 보면 주도한 세력이 여기 이재명이 없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유동규가 어떤 모종의 나쁜 짓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것대로 처벌하고 이재명 지사는 사과했는데 저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계속 사과해야 된다고 관리 봅니다. 책임, 인사 책임 들어서 예. 사과를 했고. 어쨌든 형수와의 욕설 사건에 대해서 네. 고개를 푹 숙였잖아요. 계속 계속 사과한다 그랬잖아요. 계속 네. 사과하는 것처럼 대장동 건은 우리 국민들 마음이 상해 있는 겁니다. 음. 그다음에 하필이면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주도한 사건이란데 상상을 초월한 이익이 생기면 박근혜 하필이면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부동산값이 폭등 문재인 정부 올리려고 한 건 아니지만 네. 공교롭게도 세계적인 유동성과 저금리와 네, 네. 또 여러 부동산 정책의 혼선들까지 음. 겹쳐지면서 집값 폭등해 버렸잖아요. 부동산 네. 가격이. 그렇죠. 국민이 이런 게 속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예. 정치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이성적으로도 보여지지만 되게 감성적인 부분이 또 예. 있어요. 그러니까요. 감정적이고. 아니 저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의 정서가 잘못된 네. 건 아니라 봐요. 그렇게, 속상한 예, 거 느낌이 속상해요. 있죠. 열받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지사 같은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주류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네. 어쨌든 당시 성남시장과 경대지사까지 했고 지금 대선 후보까지 되어 있는 문재인 정부를 계승한 후보잖아요. 네. 정권 교체 측면도 있지만 정권 아하. 재창출과 정권 교체 측면이 동시에 있는 후보란 말이에요. 음.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를 계승했다는 측면에서 정권 재창출 후보이자 네. 또 문재인 정부랑 차별성이 있는 사람이 확실히 비주류이기도 했고 정책이 좀 더 선명하게 개혁 진보도 있고 네.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그런 면에서 음.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이 있기 때문에 네. 정권 교체의 한 유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뭐 일부 친문 세력들이 서운하다 그렇게 말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승의 방점이 찍혀져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 같은 후보니까요. 민주당인데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예, 많이들 시청자들. 아셔서 예, 예. 그리고 지금 청문회 사실상 청문회 거치고 두 번에 지난주에 네. 그 다음에 많이들 밝혀지면서 그 돈 받은 자들이 다 계속 국민의힘만 나오니까 지금도 또 남욱이 그분이 이재명 아니다 씨알도 안 먹겠다는 이야기도 했고 네. 특징 세력인 김만배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자들이 이야기가 똑같잖아요. 네. 유동규이 일정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재명은 아니다라고 진술 똑같이 나오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혐의는 상당히 벗어났어요. 네. 다만 정치적 정책적 정서적 책임에 그렇죠. 이제 문제가 남아 있으니까 저는 계속 사과도 하고 위로도 드리고 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정말 제대로 된 대책을 모든 기본소득보다 저는 이걸 더 중요하게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하. 예. 그리고 근데서 그런 부동산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국민의 삶이 좋아지느냐? 네. 아니잖아요. 오늘 계속 지금 또 OECD에서 상대적 빈곤율이 우리가 4위 꼴찌에서 그러니까 제일 나쁜 나라 중에 네 예. 나라라는 거 뭐 미국 같이 양극화가 심하단 나라 정도란 거 네 번째라고 나와 있는데 네. 그러면 이건 양극화 불평등이 해소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 기자님? 아니 뭐 양극화 해소하려면은 그러니까 양극화라는 게 극단화됐다는 거잖아요. 상대적 네. 빈곤율.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 빈곤율이라는 게 중위소득 50% 이하에 살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네. 중위소득이 딱 한 가운데 소득인데 그거의 절반도 못 받는 분들이 OECD에서 우리가 사이라는 거예요. 빈곤층이 엄청 많다는 거잖아요. 네. 노령화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 빈곤이 OECD 1위니까 이분들이 하위 소득으로 급속히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벌어놓은 게 없어요. 자식들한테 다 썼어요. 근데 평균 수명이 연장됐어요. 급격 연장되고 있어요. 근데 노인들 일자리는 부족해요. 기초연금도 매우 적게 나가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거 빈곤층이 되면서 상대적 빈곤이 사회국가인데 노인들, 서민들, 저소득층들한테 소득을 올려주고 복지 지출도 늘리고 그들이 일을 하면 소득을 올려주고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공공 일자리만 네. 근데 복지 지출 늘리고 국민지원금이든 저소득층 지원금이든 그럼 소득이 늘어나겠죠? 네. 양극화가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부자들은 도와주지 말고 더 이상 냅둬도 잘 사니까 조 바이든 일본의 기시다도 다 지금 그런 정책을 표방했습니다. 네. 저소득층 서민들 중산층을 돕겠다. 그건 도덕적으로도 옳고 내수도 살아난다. 네. 그 다음에 이분들이 쓰는 걸 분석해 보면 대부분 통계청 통계 보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로 다 나갑니다. 그걸 확 줄여줘야 돼요. 네. 무상교육, 무상의료 뭐 아주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확충 뭐 여러 가지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대폭 인상 네. 등등등 있잖아요. 예를 들면 EITC라고 근로장려금도 있는데 일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거거든요.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네. 거기에 주는 수당을 더 높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연봉 1,200만 원에서 2,400만 원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러니까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되는 분이 한 700만 명이 돼요. 우리 국민들. 그게 양극화의 상징이잖아요. 한 달 내내 일했는데 200만 원 못 받아. 최저임금 정도를 받아. 이분들이 양극화의 상징이고 상대적 빈곤율이 이분들 때문에 벌어진데 이분들 잘못이 아니라 네. 이분들한테 그러면 한 달에 50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보조금을 줘. 음. 더 줘. 그러면 당연히 소득이 늘어나니까 양가 줄어들죠. 네. 이 사람들이 100만 원, 200만 원 벌고 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계란값 올리면 막 비명이 지르는 거예요. 기름값 올랐다라고. 네. 그러면 그 100에서 200 한 달에 100만 원씩이면 1년에 700만 원 생기는 거잖아요. 보조금이. 그렇게 하면 물가 인상에 대해서 이분들이 비명을 덜 지르게 될 것이고. 네.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이 교육비나 주거비, 의료비로 다 빠져나가는 통신비 다 예를 들면 반값 등록금, 반값 통신비 하듯이 계속 인하를 하는 거죠. 네. 정부가 세금을 들이던 아니면 대학이나 통신사업자들이나 방송사업자들 이 사람들이 폭리를 못 취하게 한다거나 네.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재명 지사가 뭐 경기도지사 예. 할 때나 뭐 성남시장 할 때나 보여줬던 그런 정책적인 이런 부분들 예. 이걸 좀 잘 다 가다듬어서 국민들 설득해야 된다 예, 이렇게 예, 예. 보시는 그리고 거잖아요.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우는 건 늦다. 지금 너무 힘들어들 하세요. 네, 네. 마음이 많이 상해 있어요. 지금 국회에서 예산 오늘 대통령 예산 시정연설 했잖아요. 네. 그 예산안에부터 개입을 해야 됩니다. 공격적으로. 자, 아동수당 10만 원인데 네. 30만 원으로 올리자. 아하. 저소득층 보조금 1.5배에서 2배로 올리자. 네. 다자녀 가구들 국가장학금 소득 9분 이상은 한 푼도 안 주는데 소득분이 철폐하자. 네. 다자녀인데 엄청 힘들 텐데 아하. 셋, 넷, 다섯을 키우는 집인데 예. 그러면 지지율이 팍팍팍 올라갈 겁니다. 당장 그 대상층도 수백만 원, 수천만이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과감하게 지금 밀어붙이자는 겁니다. 그다음에 홍남기 부총리 팀이 지금 지역화폐 예산도 대부분 깎았는데 네. 이건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으로만 알려지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원리가 그거잖아요. 각 지자체가 예를 들면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한 10% 예산 지원을 받았다 봐요. 전체 네. 사업비에. 그럼 자기들이 지자체가 90% 예산을 들여서 예를 들면 우리 동네 자 여기가 지금 여의도잖아요. 여의도 지역화폐다. 여의도 주민센터가 예를 들면 네. 한 100억을 풉니다. 음. 예산을 100억짜리 지역화폐를 만듭니다. 네. 그러면 박정 기자님이나 저나 그걸 삽니다. 근데 사면 제가 100만 원을 사면 110만 원, 115만 원 이렇게 줍니다. 그 지원금 있죠. 그 보조 그 차이. 네. 인센티브 주는 만큼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자체는 돈 들이는 게 없어요, 사실상. 물론 시스템 구축 비용이나 유통 비용, 관리 비용이 있겠죠. 네. 뭐.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지역에 사서 이용하는 거니까. 네. 근데 왜 사냐?
10에서 10%에서 15%로 인센티브를 더 준다. 그렇죠. 그러면 이익이죠. 와, 계란값 생각해보세요. 계란값이 3,000원에서 갑자기 6,000원으로 올랐어요. 너무 속상해요. 4,000원, 8,000원 됐더라고요. 제가 자주 사는 계란이 4,000원, 8,000원. 예. 못 사겠더라고요. 근데 내가 지역화폐를 10만 원 샀는데 11만 원을 줬어. 동사무소에서. 네. 만 원 더 붙었죠. 음. 그 만 원으로 계란 사면 되잖아요. 그래도 2,000원 남잖아요. 그렇죠. 자, 이건 지역화폐는 중소상공인들만 좋은 게 아니라요. 음. 어쨌든 최소 지금 각 지자체 사는 거 보면 5% 10% 할증을 줍니다. 네. 우리 서민 중산층들도 그걸 이용하는 사람 매우 많아요. 알뜰살뜰하게. 10만 아. 원 사면 11만 원 되는데 박 기자님 그냥 10만 원 똑같은 10만 원이 있어. 네. 10만 원만 받을래요? 아니면 만 원 얹혀져 있는 11만 원 받을래요? 11만 원 받죠. 그러니까 카드를 누가 준다고 해. 네, 10만 원 네. 내면 카드를 줘. 네. 편하게 편의할 수 있는. 아. 근데 10만 원짜리 받을래요? 11만 원짜리 받을래요? 11만 원짜리. 그렇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당연한 밀어붙여야 거고. 됩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도 됐기 때문에 네. 이거 경기도에서 사실은 이번에 그 재난지원금을 예. 전 국민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앙 정부와 경기도정을 했던 이재명 지사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예산안을 통해서도 그걸 좀 보여줘야 국민들이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좀 달라지겠구나. 달라지죠. 뭐 이런 것들을 그렇죠. 보일 수 있게 이번부터. 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전남 한평이 제일 잘했다고 보는데요. 네. 자, 전남 한평은 국민지원금 못 받는 12% 분들에게만 25만 원을 더 준 게 아니라 그럼 모두가 받는 거잖아요. 중앙정부가 88%, 네. 지방정부가 12%. 그러면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음. 나머지 88% 있잖아요. 정부의 지원금 받는 분들한테도 25만 원을 똑같이 또 줬어요. 네. 그러면 상대적인 저소득층들은 총 50만 원을 받은 거예요. 네. 그리고 상대적인 고소득층 한평군 내에 25만 원 받은 거고. 음.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역에 돈이 더 많이 풀리겠죠. 지역 경제에. 그렇죠. 자, 부자는 이른바 상대적 부자는 25만 원 벌었는데 네. 저소득층은 50만 원 벌었기 때문에 네. 정확히 한평군 내에서는 이 25만 원만큼 양극화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25만 원으로 잘 써갖고 더 많은 경제 효과를 누리는 중소상공인들이나 네. 저소득층이 있다면 양극화는 더 줄어들겠죠. 네.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정부는 보편적으로 할 건 보편적으로, 지방 정부가 서민들이나 저소득 추가로 더 주는 거로 네. 하면 양극화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밀어붙이자. 지금 당장. 네. 제가 또 어젯밤에 하도 답답해갖고 이런 뉴스들 보고 잠이 안 와가지고 막 예.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별로 많이도 하지도 않는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엄청 올려놓고 갔습니다. 네. 3가지를 올려놨어요. 방금 이거. 자, 이재명 캠프 민주당 이거 밀어붙여야 된다. 그래야 지지율도 올라오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당장 민생고가 조금은 줄어든다.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윤석열 시대의 망언. 아하. 언론들이 이거 안 쓰는 것이 직무유기입니다. 한국 언론 망했고 미쳤고 죽었지만 네. 아니 그 개한테 사과를 주는 개사과. 정말 미친 짓이죠. 미친 짓. 네. 미친 짓까지는 방송 용어죠. 예. 그 정도는 크게 뭐 괜찮은 것 욕도 같습니다. 아니고 예. 보편화된 용어잖아요. 뭐 네. 편견이나 차별적 용어도 아니죠. 미친 짓, 미친 일. 네. 놈이란 말은 안 하겠습니다. 놈은 이제 사람을 너무 비하하는 듯한 네. 표현을 받으니까 아. 미친 짓을 한 건데 짓이 나쁜 거니까. 네. 자,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2가지 또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어떤 게 있나요? 당원들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아. 민주당 등은 뭐라도 우리를 맨날 공격하는 음해하는 자들이라는 식으로 보낸 거예요. 공격거리. 자기가 잘못한 네. 게 아니라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공격을 받는다 이런 취지예요. 전두환 발언이 잘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당원한테 메시지 예. 보내는 건 그렇게 얘기한 예. 거다. 송구하다라고 사과했는데. 예, 뭘 해도 공격하는 자들이다. 네. 잘못 없는데 공격받은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런 취지의 글을 보냈다는 거죠. 진짜 당장 정치권에서 몰아내는 사람이 이렇게 오만방자고 안하무인할 수. 네. 두 번째, 근데 유승민 후보가 그거 부인이 찍은 거냐, 집에서 찍은 거냐, 물어봤죠. 지금 막 토리 눈에 비친 게 지금 네티즌 수사들이 다 밝혀냈잖아요. 막 네. 쩍벌 남도 한 명 있고 안에 아무래도 손이 김건희 손 같다. 사과를 준 실무자가 찍고 사과를 이렇게 주고 네. 이렇게 혼자서 찍기는 어렸으니까. 아하. 그리고 밤에 심야에 집이 아니라 어디로 갔단 말이냐. 음. 근데 윤석열 후보 해명이 웃기잖아요. 뭐 처가한 것 같고요. 뭐
근처에 주변 사무실인 사무실에 듯합니다. 있다. 사무실이라도 안 해. 아, 그랬나요? 사무실인 듯합니다. 아하. 같고요, 하고요, 뭐 거짓말. 거짓말한 티가 너무나 숨기는 거잖아요. 집이었으면 집 있는 대로 문제고 네. 김건희 씨의 커버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찍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아. 밝히는 거예요. 예. 그래놓고 우리 부인이 뒤에서 조종한다는 이야기, 청공심도 소개시켰다는 거 다 알려져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예, 선거가 네.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패밀리 비즈니스요. 예, 그러면서 홍준표 씨는 와이프가 호언에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는 홍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네. 자기 집은 자기들 개입 안 한다. 부인도 부인의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패밀리 아하. 비즈니스를 말 꺼낸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 국민들 100이면 100 네. 선거가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표현을 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의례적으로라도 그냥 선거는 뭐 민주주의의 축제다, 민주주의의 꽃이다, 뭐 주권자들의 축제다, 네. 신성한 선거다, 아. 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의례적 표현. 그 말을 왜 꺼냈을까요, 진짜? 평소에 생각하는 바가 드러난 거예요. 아. 전두환 비호 발언 같은 경우는 예. TK나 PK에서 인기 끌려고 의도적인 발언이죠. 네. 지역주의를 선동하는 아주 나쁜 발언인데 사과도 개나 줘라 하면서 네. 그거에 대해서 해명 글도 경상도 사투리 올리잖아요. 서울 사람이 일종의 지역주의를 선동하는 기획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네. 실수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일파만파니까 얼른 내린 거죠. 음. 뭐 와이프가 개입한 것도 분명한 사실로 보이고요. 본인은 없었다고 하니까 네. 본인이 있었다는 추정 의혹도 나오는데 아무튼 어쨌든 자기가 기획 와이프도 관여했다고 본인이 인정했으니까요. 네. 자, 그거까지 넘어가고. 근데 패밀리 비즈니스는 기획된 발언은 아닙니다. 은연중에 나와버린 거예요. 은연중에. 예.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는 하는 거. 이것도 은연중에 나온 거죠. 120시간 이런 거 다 기획된 발언이보다는 은연중에 자신의 그 생각과 철학이 녹아져 있는 본인이 발언이다. 원래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은연중에 나온 건데, 자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네. 페이스북에 본인이 좋아했고 존경했던 정두원 전 의원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MB가 나라를 위해서 집권한 줄 알았더니 이권을 위해서 집권했더라. 너무 충격받았다. 이런 네.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올렸어요. 희대의 망언이라고, 사상 최악의 망언이라고. 네. 패밀리스 비즈니스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지금 이 사람이 일일 망언이잖아요. 뭐 네. 망언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보시면 제가 보니까 망언이 얼마나 많냐. 자, 뭐 홍준표 의원 엄청 쪽에서는 돌자. 홍준표 25개 뭐 얘기하고 예, 막 그러던데. 25개인데 아무튼 뭐 후쿠시마 온전히 안 터졌다는 등 주 120시간 노동, 부정식품 가난산 먹어라. 대구 안에서 밀란이 일어났다. 건강한 페미니즘이 아니어서 뭐 데이트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한다. 뭐 아무튼 너무나 많은데요. 저는 이런 망언들보다 방금 이 페미니스트 비즈니스란 망언이 더 끔찍하더라고요. 이 어제 예. 선거라는 그러면 걸 김건희와 최은순이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 온갖 특혜와 비리를 누린 사람이고 비호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네. 심지어 남자마저도 그렇게 그걸 위해서 권력자를 골랐다는 기획년에 옛날에 그러니까 그 사법연수원 합격하고 그러면 저기 막 고관대작들이 이렇게 붙잖아요. 마담뚜가 붙어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중매를 해줬거든요. 정치 결혼, 정략 결혼이라 그러죠. 네. 옛날 권력자들이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패밀리 비즈니스다. 그 생각이 얼마나 끔찍하고. 자, 검찰 패밀리가 두 가지입니다. 검찰에 있을 때는 검찰 패밀리 비즈니스를 한 거고요. 근데 검찰 전체도 아니야. 자기 측근들만 네. 챙겨줬으니까 검찰 패밀리 비즈니스를 한번 했고, 나와서는 세상에 국민들 앞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패밀리 비즈니스라뇨 대권이.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그럼 누구를 챙기겠다는 거예요? 온 가족을 챙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은연중에 튀어나왔다. 드러난 거죠. 하하. 그리고 선거를 패밀리 비즈니스로 인식한다는 자체가 네. 시쳇말로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랍니다. 근데 아니 시쳇말로 누가 그런 이야기래요? 전 처음 혹시 들어봤는데.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에 잔뼈가 굵으신 박정희 대통령도 네.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못 들어봤죠. 새로운 얘기를 항상 듣는 것 같아요. 이명박이 그렇게 했다라는 비판은 했어요, 저희가. 근데 근데 일반적으로 선거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게요. 지 생각이 은연히 드러난 겁니다. 저는 여러분 네. 이거 정말 심각한 망언인데
근데 언론사 기자들이 이걸 망언이나 심지어 논란이라고도 기사를 안 써요. 네. 너무 심각한 망언이나 논란을 많이 봐서 그렇겠지만 어허. 이게 진짜 심각한 망언이고 엄청난 논란거리입니다. 안진걸 소장이 딱 짚어줬습니다. 네. 이 문제가 근데 있는 저랑 바람이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은 저도 딱 듣자마자 바로 네. 트위터도 쓰고 막 SNS에 올렸거든요. 어, 근데 전우영 선생님, 예. 정책노님, 조국 전 장관 등이 다 이 발언을 지적을 했더라고요. 네. 비슷한 거죠.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낀 거죠. 네. 아니 선거를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는 놈이 있고 그걸 심지어 기자들 앞에서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 와 정말 깜놀했습니다. 네. 당장 몰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윤석열 드디어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더라고요. 떨어졌더라고요. 뭐 오늘 네. KSY TBS 조사에서 네. 떨어졌어요.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조사도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목요일에 나옵니다. 목요일 나오죠. 네, 네. 현안 조사만 오늘 나온 거죠. 네. 근데 이번 주부터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게 반영이 될 거다. 지난번에 아무리 그런 옛날 박근혜 최순실 탄핵을 발언들이. 반대했던 네. 20%가 윤석열 주변에 모여 있다 하더라도 네. 민심을 거슬릴 수 없습니다. 네. 지금 당원들은 윤석열 쪽에 많이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5대 5로 보시면 이제 반영이 되니까 저 사실은 상대적으로 약간 친박 색채가 옅었던 사람들까지 지금 윤석열한테 엄청 갔거든요. 네. 될 것 같으니까 가는 거예요. 당원 분위기가 그러니까 아하.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거죠. 예. 윤석열이 문제가 많은데 네. 심지어 박근혜를 그렇게 구속시켰는데 가서 붙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음. 차라리 우리 공화당이 의리가 있죠. 그런 면에서는. 네. 제가 잠깐 이거 여론조사 예. 수치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 한국사회 여론 연구소가 TBS 교통방송 의뢰로 10월 23일, 23일, 10월 20일, 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에 대상으로 실시한 이 정기주례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상 대결에서 5차 범위 접전인데 수치를 보면 이재명 37.5%, 윤석열 33.6%예요. 차이가 뭐 한 3.9% 정도 나고 있죠. 그런데 지난주 대비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2.1%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3.5% 포인트 하락을 했어요. 이걸 좀 봐야 되는 것 같고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전두환 옹호 발언이나 개사가 사진 논란 이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지금 대체적인 분석이에요. 어쨌든 이런 이 수치적으로 좀 보여진다 이 말씀이시고요. 이게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응답률 6.9%고 무선 그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전화 자동 단방식 100% 조사를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수치 얘기하면 다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아니 잘하셨어요. 네. 이렇게 또- 근데 정말로 이게 예. 차이가 났네요. 그러니까 뒤집은 게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올라가고 윤석열 후보는 떨어졌다는 거. 그러게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아. 홍준표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 하락폭이 크다는 것도 일부 작용을 했을 것이고요. 네, 근데 어저께 이제 주말에 명락 해동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드디어 그것도 만났죠.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예. 원팀이 됐다라는 게 보여지니까. 일부 극성 지지자들은 계속 네. 또 문제 제기를 하던데 아하. 그 부분은 뭐 모든 선거 역사에서 그런 분들은 늘 있었어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예, 과대 대표해서 그렇지 아이, 이게 많지는 않은 거죠.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다. 일부고요. 일부라고 말하기 정도로 어려운 일부입니다. 네. 트위터에서 일부, 아하. 본인의 실명을 걸고 해야 되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오플 이런 데는 거의 보이지가 않고요. 주로 트위터에서 트위터는 익명으로 익명을 할 수 있으니까. 하는 데에서 그냥 오프라인에 몇 명 이렇게 나오는 건데 네. 저는 그분들마저도 이재명 후보나 이재명 아. 캠프가 예. 어쨌든 싸우는 과정에서 송영길 대표도 사과는 했지만 날선 공방들 오고 왔잖아요. 그렇죠. 양쪽 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뭐 비슷비슷한 엄청난 네. 공격과 음해가 있었지만 더 저는 좀 더 정중히 그래도 음. 승자가 네. 좀 더 정중히 사과도 하고 위로도 하고 마음에 상처 입은 분들을 껴안게 더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단인들 다 나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재명을 저 노력을 찍느니 한다고 했으니까요. 예. 이재명 찍는 윤석열 찍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요. 어. 그런 분들은 나가는 건 맞아요. 네. 그분들은 윤석열 캠프로 가셔야죠.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인데 그리고 네. 범진보 개혁 세력들이 이재명 후보나 심상정 후보를 좋아하는데 어. 본인이 범진보 개혁이라 그러면서 네. 민주당 지지하라 그러면서
이재명 찍는 윤석열 찍겠다. 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나 이재명 캠프 끝까지 노력을 하되 또 이낙연 대표님도 나서서 지지자들한테 좀 네, 뭐 계속 계속 메시지 얘기를 했잖아요. 할것 같습니다. 예.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알지만 제발 좀 그 민주당과 함께 대승적으로 가자라고 네. 이야기했잖아요. 정권 아하. 연장으로 문재인 예. 계승가. 그럼 대부분 수용하시겠죠. 근데 끝까지 안 듣는 분들이 있는데 마지막까지 노력해보고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제 그럼 원팀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원팀으로 갑니다. 아하. 근데 원팀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어. 원팀만으로는 안 됩니다. 원팀은 안 된다. 원팀 하나가 됐어요. 네. 1+1이 아니라 1 곱하기 1이 돼서 더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빅팀, 빅팀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팀. 플러스 알파팀. 여전히 정치를 불신하고 네. 마음을 못 장하고 아. 그다음에 민주당도 새누리당도 싫다는 분들, 네. 이재명, 윤석열도 싫다는 분들, 음. 홍준표도 싫다는 분들, 음. 이런 분들의 마음을 잡으려면 지금부터 좀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민생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되고요. 그런 그다음에 면에서 저쪽이 원희룡처럼 윤석열처럼 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고 품격 제로를 하더라도 음. 제발 범진보 개혁 후보들은 정책으로 품격 네. 있게. 이제 그 네. 정책 대결을 예. 좀 보고 싶고 그럼요. 비전을 좀 보고 예. 싶어요. 이제 개사가 대장- 이런 거 말고. 예, 맞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지금 11시부터 이재명 지사 네. 사퇴 기자회견이 있나요? 5분 정도 뒤에 생중계하죠. 우리 그렇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퇴임 여러분 기자회견이 쭉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로 봐주십시오. 그 대장동 청문회, 화천교육 네. 청문회 예. 오마이뉴스로 뭐 어마어마하게 보던데요. 아유, 그렇습니다. 예,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셨고 몇십만이 막 동접자가 수만 명에 네. 누적 시청자가 몇십만 명 있는데 네, 우리 많이 오마이 보셨습니다. TV로 많이 봐주시고요. 음. 그다음에 그거 우리가 그 오마이 TV에서도 그 원희룡 얘기. 거의 사이코패스처럼 소리 지르는 거 네, 그 올렸나요? 그 MBC 라디오에서 그러니까 그래도 그 생중계 중에 이렇게 했었는데 잘라갖고 다른 올- 유튜브들은 받아갖고 올렸더라고요. 저희는 또 언론사기 때문에 아, 올리기가 예.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그거 영상을 김성 좀 봤는데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김성수 TV에서만 몇십만이 보셨더라고요. 김성수 그랬어요? TV가 잘라 아마 이제 그래 잘라 올릴 때는 허락은 받아야 되죠. 그쪽 허락을 팀들. 받아야 될 텐데 그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저는 허락은 잘. 받았겠죠. 한 네. 7천은 다 당연히 밝혔고. 아하. 아무튼 그것만 몇십만이 봤던데. 저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원희룡 후보가 화를 저는 일부러 두 낸 가지라고 게 아닐까. 봅니다. 예. 하나는 여러 가지 의도가 네, 있었는데요. 네. 하나는 노이즈 마케팅입니다. 노이즈 마케팅. 내가 이렇게 이재명 세력하고 싸우고 있어. 이성을 잃어가면서까지 싸우고 있어. 내가 미친놈처럼 싸우고 있어. 대다수 국민들은 욕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당원 50%가 중요하잖아요. 5대 5니까. 거기는 5 여론조. 일반 투표도 안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로지 여론조사하고 그만하잖아요. 네. 그러면 당원이 아닌 극우 세력과 당원 중에 극단 세력들은 원희룡이 진짜 미친 듯이 싸우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투력 노이즈 있다. 마케팅, 전투력. 아. 막 현근택 변호사 나갔는데도 막 소리 지르고 야 막 반말하고 막 그러잖아요. 야는 아니고 뭐 삿대질하고. 예, 삿대질하고 반말하고 예. 이재명이 시켰어 막 그러면서 아하하하. 다분히 의도적이었고요. 예. 두 번째는 하다가 본인도 분노 조절 장애가 드러난 거죠. 그런 식으로. 쇼는 쇼인데 예. 너무 막 나갔어요. 네. 대다수 국민들 보기에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오죽하면 음. 진중권이가 뭐라 그랬겠어요. 진중권 씨가 예. 저기 정치인들은 지적할 수 있지만 와이프가 의사가 그러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라고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 그냥 넘어간다면 이게 뭐 원희룡 전 지사가 또 SNS에 올린 걸 보면 공인이기 때문에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공인한테 우리가 많은 다수 국민들이 원희룡 씨한테 너 사이코패스다, 너 정신 진단 받아라, 병원에 갔다 와라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아하. 기본적인 양식은 믿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그건 사생활 영역이라고 개인의 인격권의 영역이기도 하잖아요. 인권의 영역이기도 네, 하잖아요. 진짜 미친 놈이면 다 드러나죠. 지금 윤석열 씨 부부가 걔한테 사과를 주는 것 같은 미친 행태잖아요. 미친 짓이잖아요. 네. 그런 거 드러나면 국민들이 그걸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윤석열한테 지금 당신 병원에 가서 입원해, 정신병이야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 아무리 네. 미워도 미운 거하고 전문가나 상대 후보들이 지켜야 될 최소한의 예의하고는 다른 거죠. 원희룡 부부는 자기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재명이 지금 훨씬 자기들보다 잘 나가고 여당의 후보고 대선에
근접해 있고 네. 본인이 야당 후보 될 가능성도 없고 그러니까 길을 쓰고 일종의 또 하나의 미친 짓을 한 겁니다. 네. 정치의 품격을 완전히 떨어뜨린 거죠. 그리고 그 부인이 한 말 중에 너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한 말이요. 네. 저기 예를 들면 그런 행태 이재명 후보의 행태가 뭐 왔다 갔다 한다든지 말이 바뀐다든지 뭐 이런 지적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똑같이 가난했지만 온희력은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화목한 집안에 태어나서 바르게 성장했고 바르게 성장한 사람이 옛날에 사법연수원 시절에 노상방뇨하다 걸리니까 아저씨 폭행하고 경찰서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사법연수원인데 우리 우습게 하냐고 소리 지르고 그럽니까? 집단적으로 전두환이한테 가서 큰절합니까? 네. 바르게 성장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건데 그렇다 쳐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집안에는 결손 집안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어서 삐뚤어졌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하. 의사가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오히려 어렸을 때 혹시 가정 폭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형제간에 분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쁜 형이. 저도 그런 집들 많이 봤어요. 근데 형은 나쁘지만 동생은 착한 집 너무나 많이 봤고요. 그렇게 힘들게 가정 폭력을 견디면서 지금 사회에서 좋은 일 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네. 그냥 저희 때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막 동네에서 가정 폭력 막 때리는 소리가 막 들려요. 시골 집에서 옆집에서 막 깨지는 소리 막 그 아줌마 막 도망 나오는 소리 막 애들이 막 울고 있는 소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형이 건달해 갖고 집을 막 부시는데 동생들이 막 거기 맞고 막 우는 소리. 근데 다 잘 살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위로를 자,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이재명 자, 지사가 가야죠. 기자회견 하러 예. 들어왔기 때문에요.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지사 퇴임 기자회견 함께 하시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쭉 봐주세요, 여러분. 다음 네. 주에도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